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 길잡이 뚝딱 경제TV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026년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오늘은 2026년 이제 6월, 좀 약간 중순을 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지금, 글로벌 경제와 좀 약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부터 좀 시작을 해서 미국의 AI 그리고 우주산업 열풍 그리고 우리 부동산과 증시 동향까지 정말 다룰 내용이 좀 많은데요. 끝까지 보시면 요즘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큰 그림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만든 이 영상들은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목적이에요.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뭐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무조건, 온리,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목적이라는 점, 네,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정말 정신이 많이 없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축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제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상장으로 이제 엄청난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식지 않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주식, 부동산, 환율, 네, 우리 자산시장 전반에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다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언제 내려갈지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4.2%나 올랐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PPI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번 묻으면 잘 안 지워지는 껌처럼 물가가 이제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 빼드는 기준 금리를 좀 약간 3.5에서 3.75 구간으로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이제 올해 안에는 미국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하 시점은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가니까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재밌는 게 다들 제각각입니다. 먼저 유럽 중앙은행, ECB는 오히려 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행, BOJ도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까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은 2.5%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죠. 동시에 환율 부담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국이 자기 시장과 사정에 맞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통화 정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 이제 지정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이제 몇 달간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좀 최근에 들려오고 있죠.
지난 뭐 2월부터 이어져 온 이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제 마무리 수준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조건으로 이제 평화 협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 240억 달러의 조건부 해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는 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큰 시한폭탄 하나가 제거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큰 변화죠, 여러분. 네, 이런 이제 평화 협정 기대감은 곧바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인데요. 한때 110달러를 넘보던 이제 브렌트 유가 이제 4.5% 하락하면서 배럴당 86.3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로 83.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전쟁 이전 가격이 70달러 선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여전히 구조적 위험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물류 차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70달러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이제 시선을 미국 증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를 정말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75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역대 최대 IPO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2.1조 달러로 평가를 받았고 상장 첫날 주가는 1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가 여전히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몰린다는 건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이 AI와 우주 산업의 미래 가치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해외 훈풍에서도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4.63% 급등을 하면서 네, 8,1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029로 천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진 거지 않을까 싶고요. 동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1,519원까지 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환율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죠. 예, 그래서 코스피 급등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무려 25 거래일 만에 외국인 코스피에서 2.1조 원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네, 한 달 가까이 팔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심에는 역대 대형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7.86%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도 2.3% 올랐고요. 그리고 배경에는 이제 고대역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제 AI 수요 폭발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주가 이슈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 전체는 어떨까요?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026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이제 반도체 이제 호조 덕분에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숫자이죠. 네, 하지만 문제는 안쪽에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소비와 건설 투자의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은 화려한데 안은 조용한 그런 이중적인 경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한마디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이제 102.4포인트까지 올라와서요. 2022년 전고점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상승세인데 지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제 여기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이제 DSR을 이제 강화한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높은데 거래는 안 되는 일종의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까지는 했는데 왜 서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답은 네, 공급 부족입니다. 올해 이제 서울에 입주 예정인 이제 신축 아파트는 약 9,600가구가 불과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1만 가구도 안 되는 물량이라니, 네, 정말 적은 숫자이죠. 게다가 이제 건설 공사비가 이제 급등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까지 겹치면서 탁공과 이제 인허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도시 같은 이제 주요 이제 공공택지죠. 공공택지 이제 공급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공급 감흥은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수요를 누른다고 해도 이제 물이 부족한 댐에서는 이제 결국 압력이 쌓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도 정말 매서운데요. 특히 이제 화성의 이제 동탄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간 이제 0.99%를 이제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동탄일까요? 네, 바로 반도체 산업 효과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억하시죠? 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직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하는, 네, 이제 집주 근접, 수요가 이제 성남, 용인 등 경기 남부권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전세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그 오른 전세값이 이제 다시 매매가를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하나가 부동산 시장까지 움직이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대출 한도입니다. 이제 DSR 3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적게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이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 몇 년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오히려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 한도만 좀 풀리면, 혹은 금리만 좀 내려가면 사겠다라는 잠재적 대기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좀 등장합니다. 정부가 7월 중에 이제 강도 높은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거주 주택, 즉 실제로 이제 거기에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기엔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정책,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나 이제 세금 강화 같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경험상 보통 3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있습니다. 비거주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이제 전세 월세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시장은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강세장이 예상이 되지만,
미국의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변동성과 고평가 논란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중동 리스크 완화로 유가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세제 규제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신중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금리가 곧 내려갈 거야, 라는 기대감만 믿고, 우리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이제 영끌 투자는, 지금 시기에는 특히 많이 위험하고요. 대신 이제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줄어든 대출 한도를 현실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될 정부의 7월 세제 개편안 내용도 한번 꼭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은 언제 살까라는 타이밍보다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소 2에서 3년 정도는 이제 지금의 뭐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뭐 자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실수요 중심으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2026년 이제 하반기는 중동의 지정학적 재편과 스페이스 X 상장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말 결변의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거시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각자의 이제 재무 상황에 맞는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산 관리 함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약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